60대 되기 전 이 성격 못 고치면 가족한테 외면받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네 가지만 바꾸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되기 전에 꼭 고쳐야 할 성격이 네 가지 있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해당되면 5년 후 당신은 가족 모임에서 외면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버지,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찾는 어르신이 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조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를 모르고 넘어가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 70대 초반 이모 씨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자녀들은 명절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이 들면 자동으로 대접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노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시니어 심리를 연구해온 황민수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직접 상담하면서 성공적인 노년과 비참한 노년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37%가 사회적 고립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성격 때문입니다. 제가 20년간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들과 당장 실천 가능한 해결책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년을 망치는 습관은 과거의 성공에만 매달리는 자기과신입니다. 68세 김철수 씨는 30년간 영업 본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지금 가족 모임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김 씨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한 달에 계약 10건씩 따냈어.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것도 못하더라고. 자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게 되겠어? 내가 30년 경험으로 보는데 절대 안 돼. 손자가 컴퓨터로 뭔가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책 좀 읽어.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만 보니까 머리가 나빠지는 거야. 결과는요. 자녀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피하고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오시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김 씨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잘못한 거죠?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한 말인데요. 반면 72세 박영희 씨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7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고 손주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가르쳐 줄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머니 때랑은 많이 다르구나. 재밌네. 지금 박 씨는 손주들이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고 자녀들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박 씨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안 배우는 게 창피한 거더라고요. 두 분의 차이는 겸손함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을 살아가는 겸손함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현재는 비참해집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자녀들 이야기를 정말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건강관리 포기입니다. 나이 들면 어차피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끝입니다. 66세 이순철 씨는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씀하셨죠. 식단 조절하시고 하루 30분씩만 걸으세요. 약만 잘 드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지. 내가 60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관리해. 5년이 흘렀습니다. 지난달 이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2개를 잘라내셨습니다. 시력도 급격히 나빠져 혼자 외출도 못하시고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가십니다. 이 씨는 병원 침대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의사 선생님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겨우 30분 걷는 건데 귀찮다고 안 했어요. 반면 70세의 강민호 씨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걸으셨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고기 대신 생선, 과자 대신 과일로요. 5년이 지난 지금 강 씨의 혈압과 혈당은 정상 범위입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었고 체력은 50대 수준입니다. 강 씨는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덜 먹고 일찍 자는 것뿐이에요. 두 분의 차이는 건강 관리를 포기했느냐, 계속했느냐입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30분이라도 걸으셨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계셨나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30분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족과의 소통 단절입니다. 일방적인 훈계와 잔소리, 이것이 가족을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69세 최동식 씨는 3남매의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고 결혼한 지금도 여전히 엄격한 아버지입니다. 큰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그 모양으로 하지. 내 말대로 했으면 진작 승진했을 텐데. 둘째 딸이 육아 고민을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요즘 엄마들은 애를 너무 곱게 키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는 거야. 손주가 게임하는 걸 보면 화부터 내십니다. 당장 그거 끄고 책 읽어. 게임만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결과는요, 자녀들은 아버지와 통화할 때 5분을 못 넘기고 명절에도 짧게 들렀다 갑니다. 최 씨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애들이 날 피하는 거죠? 반면 71세 김영숙 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 일이 힘들구나. 많이 힘들지. 이번 주말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딸이 육아 고민을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육아가 정말 힘들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손주가 게임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주가 게임도 잘하네. 할머니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나중에 가르쳐 줄래? 결과는요. 자녀들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김 씨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수록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분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최 씨는 말하는 사람이고 김 씨는 듣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듣는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건 폭력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녀와 마지막 통화할 때 내가 한 말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자녀 이야기를 들어준 게 더 많았나요? 만약 전자라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가족은 당신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전화할 때 조언은 참으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은 없고 그 작은 변화가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네 번째 습관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거부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고립됩니다. 67세 정수근 씨는 퇴직 후 집에만 계십니다. 동창회 연락이 와도 안 가십니다. 귀찮아 만나봤자 옛날 이야기만 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운동 같이 하자고 해도 거절하십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의 결과는요. 정 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봅니다. 6개월 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 씨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는 게 너무 무료해요. 매일이 똑같아요. 반면 73세 홍만기 씨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동창회 연락이 오면 빠짐없이 참석하십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웃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에도 가입하셨고 경로당에도 일주일에 3번 나가십니다. 유튜브도 배우셨고 70세의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셨습니다. 결과는요, 홍 씨의 하루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홍 씨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너무 바빠서 죽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해요. 두 분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정 씨는 단절을 택했고, 홍 씨는 연결을 택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집 밖에서 누군가를 만났나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동창회 연락 오면 가보세요. 오늘부터 동네 운동 모임에 나가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까지 4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한 사람에게 모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이승환 씨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신 분입니다. 35년간 회사에서 인정받는 임원이셨습니다. 부하 직원 100명을 거느렸고 회사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죠. 4년 전 퇴직하실 때 이 씨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보상을 받을 시간이야.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퇴직 후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녀들이 모이면 항상 회사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내가 부장 때는 말이야. 임원들도 내 의견을 존중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실력도 없으면서 말만 많더라. 자녀들이 조언을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5년 경험으로 보는데 그건 안 돼. 내 말대로 해.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아. 자녀들은 점점 아버지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건강관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겁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 건강검진도 받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70 넘었는데 뭘 관리해?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운동? 귀찮아. 집에서 쉬는 게 편해. 매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셨습니다. 식사는 라면,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우셨습니다. 씻는 것도 귀찮아서 며칠에 한 번씩만 하셨습니다. 1년 만에 체중이 15kg 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한꺼번에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자녀들이 전화하면 항상 훈계부터 하셨습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내 말 안 들으니까 인생이 그 모양인 거야. 손주들이 놀러 오면 잔소리부터 하셨습니다.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읽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해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사람이 만든 게 훨씬 맛있었는데. 자녀들은 이제 명절에도
얼굴을 안 보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변화가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완전히 거부하신 겁니다. 동창회 연락이 와도 안 가셨습니다. 만나봤자 자랑질만 하는데 뭐 하러 가. 동네 운동 모임 제안도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 경로당도 온라인 모임도 모든 걸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이 씨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큰아들은 2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작은 딸은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이 씨는 혼자 원룸에서 지내십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십니다.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혼자 오셨고 혼자 퇴원하셨습니다. 이 씨는 상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가족도 잘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혼자인가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가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 이야기를 들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항상 당신의 과거 이야기만 하셨나요? 건강 관리를 하셨나요? 아니면 나이 탓으로 돌리며 포기하셨나요? 가족에게 공감해 주셨나요? 아니면 항상 훈계만 하셨나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셨나요? 아니면 귀찮다고 모두 거절하셨나요? 이 씨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본인도 아셨던 겁니다. 네 가지 모두 본인이 선택한 결과라는 걸요. 이 씨의 큰딸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잔소리와 훈계만 하시니까요. 저희 말은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당신이 옳다고만 하시고 우리는 틀렸다고만 하세요. 이제는 전화 받는 것조차 스트레스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네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위험한데 네 가지가 모두 있으면 재앙입니다. 이 씨는 지금도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십니다. 하지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4년간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만 1년 넘게 걸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당신도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씨처럼 되기 전에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한 번 무너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망가진 건강은 되돌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을 배우세요. 당신의 과거 성공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무기가 되려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배우려는 자세로 물어보세요.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구나. 재밌네. 나도 배워볼까?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세요. 할아버지는 이거 잘 모르는데 너가 좀 가르쳐 줄래?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비판하지 마세요. 대신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유튜브를 한번 켜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뭘 보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세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먼저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기억하세요. 과거는 자랑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 오늘부터 30분만 움직이세요.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을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10분이면 됩니다. 딱 10분만요.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식사는 가능한 집에서 직접 해 드세요. 라면 대신 밥을, 빵 대신 반찬을 챙겨 드세요. 혼자 해 먹기 힘들다면 간편식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먹는 겁니다. 매일 아침 씻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거울을 보세요.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대해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대합니다. 약은 절대 거르지 마세요. 알람을 맞춰놓고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듣는 사람이 되세요. 가족과의 소통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자녀에게 전화할 때 조언은 참으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은 없고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해결책을 주지 마세요. 대신 공감해 주세요. 그거 정말 힘들겠다. 많이 속상하겠구나. 손주에게 잔소리 대신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손주가 제일 멋있어.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며느리나 사위에게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하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 덕분에 잘 살아. 항상 고마워.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즐거운 관객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훈계하는 어른이 아니라 따뜻한 어른이 될 때 가족들이 당신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소통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해결책, 오늘 누군가를 만나세요. 새로운 관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당신의 노년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동창회 연락이 오면 일단 가보세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가보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곳에 나가보세요. 처음엔 낯설 겁니다. 하지만 며칠만 나가면 친해집니다. 경로당 문턱을 넘어보세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등산, 배드민턴, 탁구, 요가, 뭐든 좋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불편하고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3번만 참석하면 익숙해집니다. 5번만 참석하면 친구가 생깁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야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4가지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10분만 걸어보세요. 내일은 자녀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모레는 동네 어르신들 운동하는 곳에 나가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4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자기 과신, 건강관리 포기, 가족과의 소통 단절, 새로운 관계 형성 거부.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20년간 상담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과 비참한 노년의 차이는 능력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마지막 당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줬는가? 둘째, 변화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가지세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전화하세요. 넷째, 매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10분만 걸으세요. 오늘 한 통의 전화만 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1년 후 당신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78세의 변화를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82세인데 가족들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눕기 전에 내일 할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하세요. 당신은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실제로 변화를 시작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